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리산 등 남부 지역에 내일까지 120mm의 비가 오는 등 전국적으로 꽤 많은 강우가 예상돼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게 됐지만 산사태와 낙석 취약 지역은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일어난 대형 산불로 5개 지역에서는 산불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3단계가 내려지며 수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메마른 날씨도 문제였지만 가벼운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70여 년 전 오늘의 식목일로 정한 건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지만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로 두고 나무를 심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정보위원회가 틱톡에 우리 돈으로 20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계정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대의 아동 140만 명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국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는 연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주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런 언론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일본 자국민의 절반 이상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사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무려 5개 지역에 대응 3단계가 내린 가운데 수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광역 단위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3단계 대형 산불이 이처럼 많이 일어난 건 바짝 마른 날씨도 문제였지만 강한 바람으로 불씨가 날아서 옮겨 붙는 비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거센 바람이 불자 불씨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바람을 탄 불씨가 곳곳으로 번져나가자 마을 주민들은 겉옷을 챙길 틈도 없이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일어난 불은 산림 210헥타르에 영향을 미쳐 훼손하고 1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날아다니는 불씨가 행여 우리 집으로 떨어질까 마음을 졸이며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불씨가요 휙 날라가지고 찻길 건너서 저 붙어가지고 저 불이 지금까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막 싹 다 막 놀래가지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다 그야말로 많이 놀랐어요. 사흘 사이 전국 40곳이 넘는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고 영주를 포함해 충남 홍성 등 5곳에는 대응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면적 100헥타르를 넘는 3단계 규모 산불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건 관련 통계가 생긴 1986년 이후 처음입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불씨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른바 비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진화가 어려운 일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짜기에는 더 확산 속도가 더 급격히 빨라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의도 10개 면적이 넘는 2,9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 암자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흘 사이 이례적으로 전국 곳곳을 불태운 대형 산불. 다행히 오후부터 내린 단비가 불을 잠재웠지만 기후변화로 점차 거세지는 산불에 대응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강풍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충남 홍성의 한 마을입니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건방에도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뭐 겁이 나더라고, 이 나이.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느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은 주민들은 낮에도 마을회관에 몸을 피한 채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산불 저지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바빠서 물 많았는데 먹으려고 두 번 먹으니까 이장이 막 핸드폰으로 와. 거기 주민 큰일 난다고 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다 쳐다보니까 우리 산길로 막 불이 환하게 이릉이릉해서 깜짝 놀래고.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전남 한평해안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막 차를 타고 다 멀리 막 손버리고 어디고 자오자 멀리만 대피하는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 대처할 수도 없었고. 전국에서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남 홍성에서만 이재민 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 임시 대피소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고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과 가방 하나밖에 챙겨오지 못한 터라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떨려 다리가 떨려서 힘을 하면서 옷도 딸들이 시신하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 건도 묻어 쌀도 건도 묻었고 돈도 200 탔어. 반가운 단비와 함께 큰 불이 잡힌 가운데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시작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쉽게 나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4년 전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발생한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살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 산불. 당시 강풍에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전력 속초 고성지사 앞에 모인 산불 피해 주민들이 화형식을 하며 피해 배상을 촉구합니다.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은 1,039억 원. 이 가운데 628억 원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에게 준 재난지원금 300여억 원에 대해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와 한전 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이중 변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판결 이후 남은 보상금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160명이 넘는 피해 주민과 한전 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적 재판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재민들 다 죽습니다. 지금 1심에서라도 판결이 나게 되면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한전이 임해야 되고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여 가구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빚을 내 복구한 주민들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다시 장비를 나서서 참여 현장을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지금 매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전신주 부실 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 산불 발생 4년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보상마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불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마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제주, 경남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남부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의 양이 적지 않아 산불 방지와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많은 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전 취약 지역의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해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지 않게 하고 경북 포항, 냉천 등 아직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인데요.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이라며 나무 심는 시기도 지역별로 달라서 앞당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으로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고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4월 5일을 정한 이유는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뿌리 정착과 생장에 좋은 평균 기온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1940년대와 비교하면 최근 서울 평균 기온은 2.4도, 대구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3.7도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 6.5도를 맞추려면 남부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식목일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 지역 상황에 맞춰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70년이 넘었으며 기념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난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땅이 녹거나 나무가 활성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자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일본. 일본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보다 낮게 희석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日本の取り組みにつきましては透明性の高い形で情報発信されているもの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압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등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플레이를 연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의 반응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일본 시민 1,200명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7.4%로 얻지 못해도 해야 한다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불신도 컸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농림수산물 구입을 망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4.5%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웃돌았습니다.
자국민조차 제대로 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이 이용하도록 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70만 파운드, 약 209억 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 측은 정보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금액보다 줄어든 점은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도시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현지 실사를 벌인 이들은 마치 팝스타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KTX로 부산에 도착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첫 걸음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퀴타대 인솔로 역사를 빠져나가자 광장에서는 월드컵 거리 응원과 사직 야구장 만원 관중이 떠오르는 엑스포 응원이 펼쳐집니다. 실사단이 마치 팝스타가 된 것처럼 감동했다는 소감을 우리 정부에 전했을 정도로 시민 5천여 명이 전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유치되면은 부산이 이제 글로벌해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파를 뒤로 하고 실사단이 처음 찾은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양한 동식물 터전으로 변한 을숙도 생태공원입니다. 첫 방문지로 정한 건 부산이 엑스포로 구현하려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준비한 두 번째이자 개최 예정지 부산에서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여기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와 부주제, 메타버스 엑스포 구현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실사단은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열띤 토론을 벌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에 여장을 푼 실사단은 부산시장이 마련한 만찬을 끝으로 부산 현지 실사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The 2030 World Expo in Busan is definitely going to be exciting, joyful, and full of quality programs. You have my word. 실사단은 남은 이틀 일정 동안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부산항 북항을 둘러보고 시민사회단체와 미래 세대도 만나며 우리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부산에서는 모두 3차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남은 2차례에서는 박람회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람객을 어떻게 맞이하며 박람회 홍보를 어떻게 세계적인 축제를 완성할 건지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4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현지 실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오는 6월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0여 개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자 국내 기업들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합작 공장 설립 등 IRA 우회 전략도 나오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양극재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에 25년까지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그 국가가 그 FTA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과 북미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공장 지분 100%를 갖고 중국 기업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IRA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We will deliver one of the lowest cost batteri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od business, and it's good for our customers.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CATL의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물량 공세에 맞서 고성능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던 국내 기업들도 저가형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일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핵심 광물 협정 체결로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달갑지 않은 입장입니다. 국내 기업 3사는 북미 시장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끈을 조이고 또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첨단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OLED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올레드 패널 생산 기지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주로 스마트폰용 패널을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블릿과 노트북용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레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견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의 협업이 강화돼 지역 일자리 2만 6천 개가 새롭게 생겨날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곳 아산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이 42%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구형인 LCD 분야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첨단 올레드 분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 중소형 올레드 시장의 격차가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꿔놓은 기술적 이슈를 꼽아보면 크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이에 맞먹는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교육 등 많은 업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톡에서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꿔놓을 더 똑똑한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